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서들도 있고 제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5월 달에 어떻게 이제 재개가 되느냐? 5월 3일 날부터 이제 재개가 되는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2009년 6월 1일에는 충격이 없었지만 2011년 11월 10일에는 한 5% 정도의 단기 충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제 숏 리스트가 될 만한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건데, 롱숏 플레이는 저도 잠깐 한번 해봤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롱숏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롱은 올라갈 걸 잡고 숏은 떨어질 걸 잡아야 되는데 숏 쳐도 안 떨어지는 애들은 안 떨어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숏을 쳤는데 이미 그건 주가에 반영됐었을 경우도 있고, 자그마한 어떤 호재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리스크들, 롱을 쳤는데 롱은 롱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숏은 숏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될 때도 있어요. 숏이 올라가 버리고 롱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롱숏이 거꾸로 숏롱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수익률이 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숏 자체가 어려워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페어 트레이딩,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건 롱 잡고 상대적으로 나쁜 건 숏을 잡죠.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섞어가지고 롱숏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는 업종 내에서 또는 뭐 글로벌 회사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거,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 종목에 대한 대상이 이 국내 시장을 한정하지 않고 해외 시장과 어떻게 비슷한 기업인데 해외 시장 대비해서 비싸면 숏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보다 싼 기업을 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에서는 보통 기존에 어차피 롱은 포지션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롱숏에 관련해서 열리게 되면은 롱 자금도 물론 들어올 수 있겠지만 숏 자금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코스닥 150이 많이 올랐고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상승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자 저 기업 한번 숏 한번 쳐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국내외 피어 그룹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과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이제 숏을 치는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숏을 치는 매니저들은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수익률이 좀 높은 거를 많이 치고 그 다음에 뭐 전환 청구권 행사나 이러한 오버행 이슈가 있는 것들은 꼭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숏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비싼 것들을 많이 칩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 A 기업과 B 기업이 크게 차이 없는데 얘가 왜 이렇게 비싸? 얘는 일단 숏 쳐놔야겠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사소한 어떤 유동성이 너무 넘칠 때는 사소한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호재로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면 숏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위에 매물이 막 쌓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무거워져가지고 올라가질 못하는 거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5월달부터 시장이 열리는 거고 5월달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숏 리스트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성격들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국내외 또래 기업보다 밸류에이션과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것들, 상대적으로 비싼 것들은 숏 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페어, A 기업은 롱으로 잡고 숏으로 이제 페어로 자주 잡는 종목들. 이게 숏은요 주식을 빌리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들은 과거에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숏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빌리기가 힘들거든요. 반면 대형주들은 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지펀드 투자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수익률을 보면 이 중형주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률이 좋아요. 왜냐하면 숏을 칠 수 있는 대형 종목들은 숏을 치고
그리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대기업 밑에 있는 종목들을 롱으로 많이 잡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은 숏을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벤트적으로 숏을 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주에서도 증권업종에서도 제일 비싼 거랑 싼 거,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페어로 지금 잡죠. 화학, 정유, 그리고 뭐 IT 다 페어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대충 주식을 사도 먹던 시절이 좀 지나고 조금 더 이제 도를 뒤집어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 이게 제가 수평적인 비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업종 간에서도 롱숏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업종을 조금 더 롱 포지션으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는 거는 숏 포지션을 높여요. 그런데 제가 롱숏을 했는데 숏롱이 되기도 한다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냐면 전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잖아요. 내가 롱숏 매니저인데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100억 다 쓰는 게 아니고 롱과 숏 포지션 합쳐가지고 그걸 그로스라고 하는데 그로스를 뭐 한 15에서 20% 정도만 열어둡니다. 그러니까 20% 정도만 롱숏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늘리거나 이걸 이제 바꿔가거나 하는데 전체 이제 지금 없던 시장에서 롱숏 자금들이 다시 이제 세팅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숏에 대한 니즈는 이 대형 기업들 아마도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에 있는 종목들 숏치고 그 이하 종목들 롱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하 종목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롱 잡죠. 물론 코스피 200 안에서도 또는 코스닥 150 안에서도 롱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숏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5월달부터 있기 때문에 5월달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코스닥 200과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그 이벤트가 없는 종목들,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인 경우에 오히려 이제 5월달에 숏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과거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치던 게 이제 숏이죠. 왜냐면 이거 숏 쳐놓고 롱에서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 리스트에 대한 그 스크리닝을 이렇게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제 글로벌 피어들과도 비교를 합니다. 와 뭐야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왜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보다 비싸?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회사들, 글로벌 이제 운송업종들 대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 지금 H&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살 게 없으니까 운송해서 우리나라에서 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돈이 쏠린 건데 이제 롱숏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좀 이러한 과열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뭐 어떻게 이제 또 리스트를 찾았었냐면 PBR이 3배, 4배 이상인 종목들이 있어요. PBR이 이제 3배, 4배 이렇게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PER이 비싸다, PBR이 비싸다 이걸 봤을 때 일단 직관적으로 PER은 실적이 안 나오면 비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막 0.1배 미만인데 PER이 뭐 비싸다고 해서 숏 쳐보면은 잘 안 떨어집니다. 이미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 많이 쌓여있는 PBR이 3배, 4배, 5배짜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스크래치가 나면은 급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뭔가 안 좋을 수 있는 리스트가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약점이 있을 것 같은 시기에 숏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R이 비싼 것들이 좀 눌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성장주들이 PBR이 높은 편인데 이 국내 이 롱숏 매니저들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어떤 롱숏 매니저들 한 100명을 모아서 예를 들어 플레이를 시켜보면 대부분 비싼 거는 숏칠 가능성이 높다. 그걸 고려를 해야 되고 이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 방향성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뭐냐 대처장고까지 고려를 했을 때 롱에서는 뭐 오뚜기, 신세계, 뭐 삼성 SDI, 삼성화재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숏이 이거 상대적으로 비싼 것들이거든요. 시젠 이거는 뭐 또 많이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었으니까 올해도 이제 이 진단 관련해서도 실적이 더 나오지 못하면은 숏의 어떤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숏 포지션에서 이제 주로 많이 등장했던 종목들
흔히들 이제 많이 쳤었던 종목들, 습관적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 습관적으로 이거 포지션 잡아놓고, 일단 포트폴리오를 쭉 한 70%는 습관적으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자신의 어떤 인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이 크게 깨지지 않는 포지셔닝을 일단 어느 정도 잡는데, 그걸 깔아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야기가 드는 숏 리스트에 대해서는 숏을 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증권에서는 6월달 정기 변경 예상 종목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부터 이제 되는데 그 공매도가 5월 말쯤 되면은 그 코스피 200 이 예상 편출입 종목들이 있어요. 이 예상 편출입 코스피 100, 코스닥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입 예상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대한전선이나 동원산업은 좀 반반이다라고 되어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들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수급상으로 ETF 수급,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코스닥 150도 6월 달에 이제 정기 변경 가능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은 챙겨 두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체크되어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확실하게 실제로 예상된 것과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올라가면은 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도 숏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숏이 될 만한 어떤 종목들이었는데 편출되면서 숏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 숏을 많이 시달렸는데 6월 달에 편출되면서 더 이상 숏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 공매도가 리커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는 역으로 이제 그 뒤통수 치는 방법도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 가능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 드리는 자료들 중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5월달 항상 4월달이 코스닥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3월달은 수익률이 좀 나빠요. 뭐 항상 이제 2월달이나 3월달에 2월달부터 나빠지는 이유들 뻔하죠. 뭐 감사 이슈들도 있고 3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반등했다가 4월달에는 이제 3월 말까지 나오는 어떤 감사 이슈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4월달에 이제 다시 이제 재개되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한 10년 넘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4월달이 항상 그 코스닥 150 또는 코스닥 스몰까지 보면은 4월달이 좋습니다. 그런데 5월달 되면은 희한하게 그 코스닥 150은 수익률이 잘 안 나요. 오히려 이게 코스닥 150이 올라갔다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서 그런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차익 매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에서는 5월달까지는 플레이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 계절성이 이번 공매도 재개를 더 강화시킬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 숏치기 쉬운 코스닥 150 숏치겠죠. 그럼 5월달 코스닥 150 수익률은 과연 잘 나오겠느냐. 그러면은 롱숏 매니저들은 코스닥 150 종목들 숏 쳤어요. 그 안에 코스닥 150 안에서 롱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 시가총액이 좀 더 작은 데서 롱을 잡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5월달에 좀 더 적극적으로 플레이해야 되지 않느냐. 6월달 되면은 수익률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6월달 되면은 이제 코스피 쪽에서 그 중형주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게 좋아요. 코스피 중형주. 그리고 코스닥은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익률이 좋은 적이 없습니다. 잘 안 좋아요. 웬만하면. 큰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로 플레이를 하되 가급적이면 중형주에서 코스피 중형주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이 롱숏 시장이 열리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시장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보고서는 제가 리스트를 올려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 방법은 시가총액 작은 중형주에서 플레이하고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들 중에서는 그 삼성전자와 같이 또는 LG전자 같이 아예 뚜렷하게 모멘텀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LG전자는
그 MC 사업부가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피어 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롱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그리고 삼성전자도 쇼치기가 버겁죠. 왜냐면 디램 가격이 2분기, 3분기 이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이 2분기 때 칩 때문에 출하량이 좀 준다고 해도 과연 그 롱숏 매니저들이 자신있게 삼성전자를 숏 잡을 수 있겠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LG전자는 롱을 좀 잡아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모멘텀이 애매한 것들, 그냥 뭐 조금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종목들은 플레이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제 모멘텀이 좋은 것들만 몇 개만 좀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중형주 미만으로 종목 찾으러 다녀야 될 가능성이 높다. 5월달, 6월달부터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 어떤 습관적인 어떤 이 계절성인 것도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랑 같이 좀 보시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